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의 목소리입니다. 백혈병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겁니다. 김 사장은 이어서 피해자 가족에게 허리를 90도 숙여 인사하는가 하면 악수를 청하기도 했는데요. 부디 오늘의 이 입장과 태도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뉴스 토크. 곽재훈, 차윤재, 꽉 찬 뉴스. 네, 꽉 찬 뉴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곽재훈 기자가 좀 열어주시죠. 네, 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영유아보육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네. 식품위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네. 그게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제시한 거면 네. 이제 업자는 과실이 없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네네.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연말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도대체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를 통해서 연내 처리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노동교육 합의해서 가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예, 지금 윤창호법도 있고 지금 음주운전이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인데 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새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돼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오늘 새벽 1시께 이 회식 후에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 대리기사가 기다리는 지점까지 한 100m가량 자기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 비서관을 직권 면직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랬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직권 면직 조치했다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윤주 기자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3인방 중에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데요. 이 고영한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에서 그동안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임종환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다음 조사 대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오프닝에서 나왔던 소식인데요. 이제 2007년 고 황유미 씨 사망 이후에 불거졌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논란이 네.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오늘 협약식을 열어서 지난 1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김기남 사장이 피해자들 앞에서 이 백혈병 발생을 책임진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요. 11년 네. 걸렸으니까. 황상기 대표 말을, 그러니까 유족 측의 황상기 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이 삼성전자 외에 다른 뭐 협력업체, 관련 업체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네, 것 그래서 같아요. 반도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한 수씩 더요. 네,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오늘 국가 완도군이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몇십 명이 10여 년 넘게 감금돼서 이제 폭행을 당하고 뭐 노동 착취를 당했는데 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이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참 큰 문제였었는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꽂힌 뉴스로 가겠습니다. 곽재영 기자. 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민주당의 진위는 뭘까? 이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선거 개혁. 네. 결국은 핵심은 그 비례대표 이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게 있었죠. 네, 오늘 이해찬 대표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 명식 비례대표제다. 또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데 연동형이라는 게 독자적인 법칙을 갖는 건 아니다.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는 권역별 정당 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당에서도 석표율제를 도입하고자 한 거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전문 용어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정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 얘기는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랑은 좀 약간 다른 건데요. 네. 이 대표 얘기를 좀 더 옮기면 이렇습니다. 소수당이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지역구에서 낙선되기 때문에 비례성이 약화돼서 그런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다만 이제 100% 비례대표를 몰아주자는 건 아니고 예.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은 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금요일 그 문희상 의장이랑 만찬할 때 그건 못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확인이 됐나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 사실로 보이는데요. 네. 뭐 참석자 복수한테 좀 교차로 확인을 해보니까 또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개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이 대표가 당시에 했던 말은 우리 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당선자 수가 이 배정 의석을 넘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이다.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현재 지지율대로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거의 0에 가깝다. 근데 우리도 그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면 비례대표가 주요 수단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중대선거구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못 받겠다, 반대한다. 뭐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아무튼 했다고 합니다. 100% 연동형으로 가면은 그 민주당이 손해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죠.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이를테면 지금 300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득표율에 따라서 최대 의석수가 결정이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지역구에 출마한 어떤 후보자들의 네. 득표율까지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 전체 득표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투표를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당 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셈에 들어가니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했던 정당들의 대표 이 자리에 이제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만찬 자리에 있었는데요.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 뭐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문희상 의장까지 좀 버럭했다고 뭐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한테 지금 당 지지율이 그대로 갈 것 같냐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데요. 예. 아주 전곡을 찌르셨네요. 네. 그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 등도 뭐 전번에 초월에 오찬 때 한 얘기랑 다르다. 뭐 그런 취지로 한마디씩 비판을 거들었다고요. 아니 근데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해당 그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뭐 비판 논평들은 냈는데요. 네. 이제 뭐 그거 보면 사실 이게 그 논평들 내용이 좀 뭐랄까 좀 웃겼던 게 자기 당 대표들이 참석했으니까 대변인이 자기 당 대표 취재해서 대표님 이렇게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나요? 물어봐서 맞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게 확실한데 왜 그랬냐? 세게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각 당 대변인들 논평을 보면 뭐 이렇게 말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요런 쪼로 나왔어요. 톤 조절했네. 예. 네. 그래서 배경이 뭔지 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이를테면 뭐 정의당 한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을 초반에 이런 걸로 너무 비판을 세게 하면 아예 그냥 뭐 욕을 먹은 김에 아예 그냥 확 돌아서면 더 곤란하니까. 협상의 이 동기를 깨면 안 된다. 네. 지금 아무래도 정개특위 테이블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동인이 강한 것 같고요. 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발언한 걸로 알려졌다고 비판을 했다가 이해찬이 연동형비례 반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반대 아니에요? 그럼 찬성하면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또 바로 다음날 그렇게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엄청 조심하는데. 네, 맞습니다. 엄청 조심하는 태도에 엄청 절박한 이게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수 정당은. 근데 의원 정수 문제도 거론됐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16일 만찬자리는 아니고요. 네. 어제 정개특위 그 1소위가 열렸는데 거기서 잠깐 거론이 됐어요. 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제 그런 요지로 이제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이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봤을 때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네. 발언을 했고 네. 한국당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반대한다. 300명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한국당은 심지어 200명으로 줄이자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뭐 오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혐오에 대한 포퓰리즘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좀 일반 유권자들 반응도 좀 약간 뭐랄까 복잡한데요. 네. 뭐 모순적이라는 면도 좀 있는데 뭐 연동형 비례가 좋으냐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응답자들이 대부분 좋다라고 답변을 해요. 네.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42%가 좋다, 그리고 29%는 좋지 않다 반대 근데 이렇게 문제는 답변했는데 의원 정수 확대는 또 반대할 거요? 예, 이게 사실상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례성, 이 연동형 등 비례성을 확대하려면 불가피한 게 의원 정수 확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57% 과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찬성은 34%였고요. 음. 참고로 이 갤럽 조사는 이거 꼭 얘기해야 돼서 하는 건데 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응답률은 1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그 선거 여론조사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그 시한이 정개특위 시한이 연말까지로 돼 있죠. 근데 아무튼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장을 하더라도 네. 그 한도가 있는 게 뭐 연장해서 좀 있으면 이제 총선 일정이 다가오니까 과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이참에 진짜 선거제도 바꿀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전으로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차윤주 기자 꽂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문제는 대학이다입니다. 강사법이 아니고요. 이 강사법 좀 이야기가 많던데 내용 보면 분명히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인데 네. 현실에서는 강사 대량 해고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강사법 정확한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네. 지난 15일에 국회 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이 본회의는 대기 네. 중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올해 안에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예. 근데 대학들이 벌써 이걸 막으려고 거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제 주요 대학들 움직임을 보면 이 고려대가 이 졸업 이수 학점을 130점에서 120점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교원이 덜 필요하니까 네, 강사를 그리고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까지 이제 줄이고 이 수업은 전임 교원과 이 겸임 교수 등이 최대한 맞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세대는 이 선택 교양 과목이 지금 157개인데 내년부터는 절반 넘게 98개 과목을 폐지한다고 해요. 예. 엄청 많죠. 예. 네, 그리고 중앙대는 이제 강사 수가 지금 1,200명인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감축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지금 10년 넘게 강의를 맡았던 이 강사들한테 재계약 불가 통보를 이미 보낸 상태고요. 아니 지금 이런 움직임이 정말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이건 강사 해고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자연히 따라붙겠는데요. 그러면? 네, 이게 개정안이 시간 강사들 처우가 워낙 불안하니까 네. 신분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교원 지위를 줘서 그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요. 지금은 학기마다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걸 1년으로 하고 네. 그리고 또 1년 동안 이제 임용이 되면 그동안에 자동 퇴직이 됐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은 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임용 권리를 줍니다. 예. 그리고 또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이 퇴직금과 건강보험 같은 것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이 투명성을 높이는 건데요. 네. 이 공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동안엔 교수들이 거의 뭐 임의로 채용을 했었던 걸 네. 이 투명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취지죠. 이게 뭐 비정규직이나 뭐 최저임금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 네. 대우를 잘해주라고 했더니 사람을 안 뽑겠다고 하는 좀 그런 모양인데요. 결국 임금 줄이려고 시간 강사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마 시간 강사가 가장 해고하기 쉬운 존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대학이 진짜 돈이 없는지 좀 따져봐야 합니다. 네. 이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년제 사립대학이 이 144개인데 네. 이 누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이 8조 원이라고 하고요. 예. 네, 예산을 이월한 금액이 7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쌓아두고 예산도 다 쓰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겼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대학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예산 총액이 한 해 18조 원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조
원이라서 한 40%를 차지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강사 임금은 2,2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어. 전체 인건비의 3% 정도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40%가 인건비인데 그 네. 40%의 3%만 강사 네, 인건비. 맞습니다. 그럼 전체로 뭐 1%, 0. 몇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럼 대충 한 해 한 2천억이라고 치고 네. 강사법 이 개정 그러니까 그 처우 개선을 해주면 얼마를 더 줘야 이 되는 거예요? 개정안의 핵심이 임금 인상이 아니고요. 고용을 안정되게 해주게 그렇죠, 그렇죠. 네, 하겠다는 건데요. 이 방학 때도 임금을 준다고 하니까 확 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이 원래 받던 액수를 나눠서 방학에 주는 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지금은 뭐 3월부터 한 6월까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다면 이 강사법이 시행한 뒤에는 이 방학 때까지 쪼개서 한 6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조삼모사네. 네. 근데 이제 또 뭐 퇴직금이나 이제 건강보험 같은 걸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분명하긴 한데요. 네. 이 대학마다 추계치가 좀 다른데 고려대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이 한 해 수입이 이 학교가 6,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강사료가 100억 원이라서 이 전체 수입의 1.5% 정도죠. 네. 근데 이제 강사법 시행이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최대한 55억 원쯤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추정하는 거니까 아마 더 많이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한 해 수입이 6,500억 원 중에 55억 원이 들어가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 1%도 안 되는 금액이 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101억이었다가 55억이니까 인상률로 따지면 50%가 넘기는 한데 네네. 전체 예산 대비로 하면은 네. 세 발의 피. 1%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요. 1%가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 고려대 근데 또 보면요, 고려대가 이제 비전임 교원, 그러니까 정교수가 아닌 교원들이 하는 강의가 53%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교수보다 강사가 더 많은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대학의 태도도 문제인데 언론 보도도 너무 대학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제 고려대가 이렇게 시간 강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 알려진 게 이제 지난 14일 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와서 뭐 고려대 대외 문건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게 언론에 좀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정입니다만. 네, 추정입니다. 네. 이게 생각해보면 이 교문이 전체회의 통과 전날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 예.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대학 측에 이제 멘트가 있어요. 고려대 교무처장이 하신 말인데 예. 이 강사법이 시행되면 연 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도 한시적이라면 대학이 또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데요. 뭐 우리 강사 자를 건데 정부 재정 지원 안 할 거냐? 이렇게 좀 엄포를 놓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오늘 유은혜 교육부총리 일정 중에 이 사립대 총장님들 정기 총회 하는데 그 참석하는 일정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 뭐 거기서 아마 어떤 얘기가 좀 될 네, 네. 그 한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라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학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태를 안 보려면 우리 재정 지원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행태들이 이 한유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 운영을 좀 정상화하겠다고 하니까 이 폐원을 하겠다고 뭐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처우를 좀 정상화하라고 했더니 이제 대학들이 우리 이수학점도 줄이고 과목도 줄이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사법을 핑계로 해서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이 대학이기를 좀 거부하는 행태가 아닐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대학 형편이 너무 안 좋으면 또 그렇다고는 치겠지 뭐 그것도 아니라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꽉 찬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곽재훈, 차윤주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